자, 오늘 강의는 이제 1학기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정지용의 향수 그리고 고재종의 첫사랑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수업을 하려면 요런 프린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요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린트가 집에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우편 받고 지금 컴퓨터 앞에 요거 이제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 진행해서 들어주면 되고, 만약 아직 우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향수랑 고재종, 그러니까 내 수업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도 요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번 주 유튜브를 촬영을 할 거라, 보면 이렇게 자료 있고 이 뒤에 문제도 있고, 쭉 넘겨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편을 기다리셔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주시거나, 나는 이제 급하다, 빨리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학원 홈페이지 그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뭐 보거나 뭐 출력해서 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료가 아마 집으로 다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지용의 향수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정지용의 향수. 자, 지금 이거를 한번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잠깐 컴퓨터 멈춰놓고 향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냐면 수업을 좀 빨리 할 거니까. 자, 다 읽었죠? 자, 그러면 읽었으니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지용의 향수. 이제 향수라는 작품은 주제 자체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향수라는 말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이제 작품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서 되게 그리워한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시의 특징들을 보면 이게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년.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다가고. 이게 원래 근데 정지용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노래도 있어. 노래도 이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막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넓은 벌 이렇게 옛날 이제 고향을 떠올리는 거야. 이 사람은 현재 이제 고향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그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았던 그런 고향, 옛날 걸 떠올리는 거예요.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지줄거리, 지줄된다는 말이 이렇게 목소리를 짓거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실개천, 이게 개천이 이렇게 쫙 있는데 개천에서 물을 흐르는 소리가 옛날 이야기하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휘돌아 나간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마을이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개천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다는 얘기지. 그 막 이렇게 불황이 이렇게 형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면서 막 물이 흐르는 졸졸졸졸졸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치 지줄된다고 썼으니까 표현 방법성으로는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황소야. 그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황소는 뭔가 막 소싸움하고 막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얼룩배기란 말이야. 그 얼룩배기는 젖소잖아. 그게 이상하지. 그래서 이 얼룩배기 황소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전통의 소는 칡소라 그래요. 칡소라 그래서 그 막 사바나에 있는 그 물소처럼 털이 원래 훨씬 더 길고 얼룩덜룩해. 그 마치 지금 여기 보는 이런 갈색 색깔처럼 털도 좀 길고 얼룩덜룩하고 이제 막 원래 우리나라 전통소는 그런 칡소랑 흑소였어요. 새까만 소. 물론 황소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흑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황소랑 젖소밖에 없다. 여기 나오는 이제 얼룩배기 황소는 사실 칡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의 소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대요. 해설피라는 얘기는 이제 약간 그 해설피는 해가 설핏설핏하다는 얘기로 노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고향이 떠올리잖아. 옛날 고향이 떠올리면 소가 한 마리 있단 말이지. 소가
소가 이렇게 칙소가 있는 소가 있고 얘가 우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는 거야. 노을이 막 이렇게 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마치 노을처럼 운다는 거야. 어떻게 노을처럼 울어? 그러니까 뭐 하고 우는데 마치 이게 노을처럼 운다. 그렇지? 게으르게 우는데 해설피 운다. 그래서 소가 이제 하고 우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는 얘는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 들리는 거니까. 아니, 실제로는 실제로 듣는 거니까 이제 청각의 시각화다. 그래서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공감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복합감각이라는 게 있고 공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감각은 실제로 감각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공감각은 실제로는 감각을 하나를 쓰고 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사과를 잘라놨어요. 이렇게 사과를 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쁜 사과를 이렇게 쟁반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과가 이제 빨갛겠지? 빨간 사과의 상큼한 냄새라고 하면 사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시각을 쓰고 있고 냄새도 상큼하잖아. 그럼 상큼하니까 이거는 후각을 쓰는 거겠지. 이건 복합감각이에요. 감각을 두 개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공감각으로 예를 드는 게 여기처럼 이제 금빛 계열의 울음이나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자, 푸른 종소리예요. 그럼 실제로 종소리를 듣기만 한단 말이야. 이 게으른 울음도 실제로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감각을 한 개밖에 안 써. 근데 푸른 종소리님이면 듣는데 푸른색이라고 시각화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으로 바꾼 거지. 보이고 있다고. 그 다음에 금빛 게으른 울음도 지금 뭐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금빛이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공감각이라는 건 한 가지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제 바꾼 거다 라고 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감각을 뭐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공감각 사용하고 있고요. 그곳에 차마 꿈에들 이칠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렴구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고요. 후렴을 통해서 연의 구분 되어 있고요. 운율연성하고 똑같은 데서 반복되니까 통일감도 주고 정서, 이게 막 꼴만 고향 가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은 정서를 심화시키지. 그리고 이걸 좀 다른 말로 정서를 환기한다는 말을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고향에 관련된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 후렴구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2연 질화로 제가 식어주면, 그 옛날에는 이제 방이 추우니까 그 돼지갈비집 가면 그 화로 있잖아. 그걸 이제 방에 놨단 말이야. 그 제가 이제 식었어요. 그 숯들이 식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야. 깊은 밤이 되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부분도 공감각이야. 아마 밭이 있는데 밤바람 소리가 있어. 그럼 사실 이건 청각이란 말이야. 그게 말 달린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에 이렇게 누워있어. 밤이 깊었지. 지라로에 제가 다 식었어. 근데 옛날에는 이제 문들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창호지일 거 아니야. 바람이 막 부는 거야. 바람이 부니까 이 창호지가 흔들리면서 막 이런 소리가 나겠지. 막 이렇게 이 소리만 들리는 거야. 막 타타타타타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말이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말 달린다 하는 시각으로 바꿨으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집백에 돋아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늙었어. 옛날이지. 상상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 지프로 만든 베개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주무시는 그런 고향. 그립다. 그 다음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시골에 자랐습니다. 파란,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파란이라고 써야 되는데 파란 시적 허용이죠. 엄청 파래 보여.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찾으려고 풀섬 이슬에 한추름 휘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 문제에서 이제 정확한 해석을 물어보진 않으나 뭐 알아둬야지 이해하긴 편할 테니까요. 일단 내가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다가 화살을 쏴요. 이렇게 슉슉 쏴. 나 함부로 막 쏜단 말이야. 함부로 쏘고 그 화살을 찾으려고 풀섬 이슬이 막 묻어있는
함추름이라는 얘기는 되게 차분하게 풀들이 막 있는데 이슬이 막 묻어있는 그 축축한 그런 곳에서 화살을 이러고 이제 뒤져서 찾는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뭐 이상하잖아. 자, 원래 얘는 또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 있는 어떤 작가가 한 얘기를 어느 정도 좀 인용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어떤 작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들어서 관역을 향해 쏜다. 그러니까 언제나 활과 화살을 쏘는 건 관역이 있어. 이렇게 슉슉슉슉 그러니까 뭐가 맞추려고 한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뭐 동경 의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 애들 보면 너 커서 뭐 될래? 경찰관이요. 커서 뭐 될래? 소방관이요. 커서 뭐 될래? 대통령이요.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되고 싶고 뭐든 하고 싶고 그냥 미래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어른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 뭐 매일매일 달라지고 그렇잖아.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야. 어렸을 때 미래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뭐가 될까? 하고 그냥 화살을 막 쏜 거야. 경찰관이 돼야지, 소방관이 돼야지 이렇게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동경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화살을 막 찾았다는 거는 실제로 뭐 화살놀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미래에 관련된 동경. 어렸을 때 내가 커서 어른이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시에서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추름 휘젓는 곳. 근데 이 정재영의 향수 같은 작품이 이런 어휘들을 되게 잘 물어봐요. 함추름 아니면 뭐 해설피 뭐 이런 말들 잘 물어보니까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휘들은 좀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요 4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밤이면 엄청 새까맣겠지. 밤에 막 물결이 출렁출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검은 귀민머리 달린 어린 누이야. 그러니까 내게 누이가 있는데 누이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주 새까만 거야. 근데 이게 막 확 날려. 그럼 어때요? 되게 뭔가 순박하고 순진하지. 왜 머리가 날린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뛰어다니고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어른 누이가 막 밭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새까맣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직유법이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그런 누이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어요. 그냥 되게 평범하고 소박한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게 사철 발벗었다는 얘기는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지.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았다는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라고 이제 쌀을 털면 남은 그런 뭐 밥알들이 있으니까 밥풀들을 이렇게 쌀들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뭔가 조금 그냥 농민이지. 뭐 아주 가난해서 뭐 똥꼬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죽던 곳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 평범한 과거 이런 거죠. 그곳에 참아 꾸민들 일침이에요. 하늘의 성근별, 이게 성근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석근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해석은 성근이고요. 그리고 듬성듬성이라고 보통 해석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듬성듬성 별이 떠있다는 얘기는 새벽이고 이제 아침이 온다는 얘기죠. 알 수 없는 모래성에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짖고 까마귀가 막 까까까까까까 뭐 우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러니까 우리 집이 되게 초라해. 근데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야. 왜냐면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돼서 가족들이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뭐 잘 잤어? 아빠 잘 주무셨어요? 도란도란 거리고 아침에 이제 묵국 같은 거 하나 끓여가지고 밥 준비하고 그런 풍경, 그런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 가고 싶은 고향의 풍경.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시는 그런 걸 떠올리는 거니까 내가 지금 가고 싶지만 현재는 못 가는 그런 이상형 같은 풍경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 정재의 고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표현 방법들, 공감각적 심상이라든지 직유법, 그리고 이제 후렴구의 기능, 그다음에 고유어의 그런 시어의 의미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니까 그 내신면 그쪽 파트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작품이 이제 고재종의 첫사랑인데 첫사랑이라는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기까지 이제 보신 친구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보겠죠?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아마 갖고 계신 원고가 들어있는 거에 이런 추첨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추첨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추첨권을 이렇게 생긴 추첨표로 뽑을 거예요. 두 사람을 골라서, 물론 뭐 추첨권만 갖고 있고 이 강의를 안 보면 뭐 소용이 없겠지. 두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번호를 갖고 있는 두 친구는 학원에 와서 나한테 이거 줘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고, 어차피 카톡에 다 쓸 거니까 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할 건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쿼터 정도 되는 기프티콘을 쏠 거예요. 두 명을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이건 집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할 때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좀 기다려. 자, 첫 번째 장 뽑습니다. 자, 374번. 자, 혹시 374번 친구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 와서 얘기하세요. 이거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친구도 뽑겠습니다. 이거 다 높은 번호 때만 나왔네요. 359번. 자, 359번 친구도 저한테 이제 와서 뭐 주거나 뭐 보내세요. 카톡. 그러면 베스킨라빈스가 갑니다. 자, 원래 뭐 유튜브 하면 이런 거 하잖아.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고요. 고재종의 첫사랑도 이제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려 있는 작품이고, 고재종이라는 시인 자체가 되게 요즘에 되게 핫한 시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잠깐 멈추고 시를 일단 한번 다 읽고 오셔야 돼요. 자, 잠깐 멈추고 시 읽으세요. 자, 읽었죠? 자, 되게 예쁜 시예요. 예쁜 시고 첫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고, 주제는 첫사랑과 그 첫사랑의 실패와 정신적인 성숙과 그 다음 사랑에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지금 되게 어쨌든 연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모른 채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읽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걸 두 개를 결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현상, 이제 뭐 겨울이 되면 눈꽃이 펴요. 이제 지금 막 눈꽃 막 필 텐데, 이제 눈이 막 내리고 나서 그 눈꽃이 피고, 그 다음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뭐 여기에 관련된 자연현상과 인간의 사랑, 러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년부터 볼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시에서는 흔들리는 같은 관용어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흔들리는 이라는 말이 없어도 돼. 예를 들면 1연의 1행은 나뭇가지에 꽃 피우려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쓸모없는 말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수식어, 그렇죠? 수식어나 보조사나 의존명사, 그리고 이제 서술어 중에서는 어미들을 좀 잘 보라고.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을 거예요.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 막 흔들려. 꽃을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이 일단 도전을 했죠. 그럼 시적 대상은 눈이고, 눈은 도전을 했어요. 눈이 대상이 하는 행위는 대부분 긍정적 행위예요. 그럼 눈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야. 멈추지 않았으랴 감탄하고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걸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데, 영탄적 어조고요. 않았으랴 물어보면서 얘기하니까 서리법이겠지. 그러니까 서리법이자 의인법이자 눈을 막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눈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눈꽃, 여기다 이제 눈을 쌓아가지고 눈꽃을, 그러니까 눈꽃이라는 건 진짜 플라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나뭇가지에 눈이 막 쌓여있는 거야. 여기에 눈을 쌓아서 눈꽃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도전을 했겠어. 눈이 막 가장 흔들리는데 아주 많이 했겠죠. 아주 많은 노력을 한 거야. 싸그락싸그락 두들겨 보았겠지. 음성상징어라고 하고요. 싸그락싸그락은 의성어예요. 소리니까요. 청각. 막 두들겨 보았겠지.
남분분 축적해. 남분분은 벚꽃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많이 확 흔들리는. 이거는 의태어예요. 동작이니까. 그리고 얘는 시각적 심상을 쓰고 있고요. 미끄러지기 수백 번. 그러니까 얘가 눈꽃을 피우고 싶어. 근데 너무 어려워. 하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첫사랑이에요. 그럼 아까 말하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가서 얘기도 걸어보고 뭐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려도 보고 말도 걷고 카톡하고 뭐 어쨌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 과거 생각이 떠올라서 눈물이 좀 나네요. 실패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교실에 막 들어가서 다른 반인데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문 열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오고. 와, 그래서 막 서로 연락하고. 나는 사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와, 나랑 연락을 왜 한 거야? 슬프고 막 이럴 수 있어. 어쨌든 간에 도전을 해야지. 그래야 뭐 어쨌든 도전도 안 하고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기겠어.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기겠어. 그래서 막 도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바람 한 자랑 휙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랑은 바람이 불면 날아. 첫사랑이라는 건 사실 이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랑의 순간성 같은 슉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 갖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법이죠. 내 마음을 다 퍼줬어. 내가 막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했어.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봐. 마침내 사귄 거야. 마침내 첫사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황홀은 두 가지죠. 눈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첫사랑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지막 봄이면 눈꽃이 끝났어요. 봄이 됐어요. 계절이 변했죠.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됐다고 화상 입은 것처럼 된 자리.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랑이 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 사람한테 되었다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는 지금 이별을 겪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된 자리에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이 내리고 됐어. 눈이 다 봄이 되고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게 폭 하고 생기겠죠. 뭐가 생기냐면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폭 하고 터뜨리는 건데 우리가 이걸 첫사랑 이후에 나의 정신적인 성숙. 그러니까 우리 세월에 고통을 겪어야 인간이 성숙하니까 성숙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사랑, 첫사랑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랑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 정신적 성숙과 좀 더 성숙한 사랑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은유법을 쓴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상처라는 단어 자체는 역설법이에요. 역설이라는 건 이제 페로독스는 단어 자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거나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 단어를 다이렉트로 붙이면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상처, 행복한 죽음, 뭐 자유로운 감옥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표현 방법상에서는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게 고재종의 첫사랑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우리 유튜브 업로드본이고요. 이거 다 봤으면 이제 뒤에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이 없고 적당히 있으니까 문제까지 풀어보시면서 이제 개학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